오늘 알아볼 지역은 용인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도시로 근 30년간 거주인구가 무려 5배나 증가한 도시이며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단골로 가는 에버랜드와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한국민속촌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개발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원, 성남과 연결되어 있는 수지 기흥과 비교적 개발이 더딘 처인과 지역 격차가 심한 편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에서 난개발로 손꼽히는 지역이며 호화시청 건설과 용인 에버라인 그리고 각종 비리 문제로 문제가 많은 행정으로 비판을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용인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용인시는 경기도 중남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동쪽에는 이천시가 마주보고 있고 서쪽에는 수원시와 의왕시, 화성시가 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평택시와 안성시, 북쪽에는 성남시와 경기 광주시가 접해 있습니다. 용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도시이며 수원, 성남이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과 가까이 있는 수지와 기흥 쪽으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시가지가 도시 서북부에 몰려 있으며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생활권도 서부에는 수원과 성남이, 동부에는 용인 원도심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용인의 면적은 591.32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107만 5,045명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의 행정구가 있고 그 아래에는 4개의 읍지역, 3개의 면지역, 그리고 28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지역이 처인구에만 있다는 것이 용인 행정구역의 특징입니다. 용인의 지명 유래는 조선시대 초기 이 지역에 용구와 처인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태조 임금이 이 두 지역을 합쳐서 용구의 용, 처인의 인을 따와 용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각 구지역마다 유래된 지명도 있는데 수지구는 과거 수지면과 진해면의 한글자를 따서 만들었고 처인구는 조선시대 당시 처인현의 지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으며 기흥구는 과거 구성읍과 기흥읍의 한글자를 따서 구흥구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삼성전자의 반발로 기흥읍의 지명을 그대로 가져와 기흥구로 구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용인은 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원, 화성, 이천, 안성 등의 도시들은 넓은 평야가 많은 것에 비해 용인은 광교산, 석성산, 백운산 등 도시 곳곳에 산들이 있을 정도로 산이 많고 이러한 산들 때문에 도시 구조가 좁고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 동쪽에 있는 원산과 백암은 적지만 분지 평야가 있으며 서쪽에는 기흥호수가 있어 많은 시민들의 휴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교통은 도로교통이 철도교통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강원도의 대동맥 영동고속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가 있고 국도는 4개의 노선이 이 도시를 관통하며 그 유명한 교통 헬게이트인 신갈 분기점과 수원 신갈 나들목이 바로 이 도시에 있다고 하네요. 용인의 버스터미널은 총 4곳이 있습니다. 용인 공영버스터미널은 용인의 대표 터미널로 나름 전국 주요 도시로 향하는 노선이 알차게 잘 짜여 있지만 107만 대도시 터미널답지 않게 낡고 협소하며 시외 고속버스는 물론이고 시내버스 노선도 이곳에 출발하기 때문에 터미널이 매일같이 미어터진다고 하네요. 나머지 3곳은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로 대합실과 버스정거장 딸랑 하나만 있어 이곳이 정말 버스터미널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시외 고속버스가 이곳에 정차한다고 하네요. 시내버스는 지역마다 다른데 수지와 기흥 쪽은 여타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배차 간격이 짧고 이용률이 빵빵한 노선들이 수두룩하지만 처인 쪽은 배차 간격이 썩 좋지 못하며 외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농어촌 버스 못지않은 배차 간격을 보여주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로 수원, 성남, 광주, 화성, 이천 등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용인의 철도는 먼저 일반 철도인 수소평택 고속선이 도시를 관통하지만 여기 없어 일반 철도를 이용하려면 수원역이나 동탄역을 이용하는 편이고 도시철도는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수지와 기흥을 지나가며 용인 에버라인이 기흥역에서 시작하여 용인 원도심을 거쳐 에버랜드까지 이어집니다. 분당선과 신분당선은 이용률이 좋은 편에 속하고 용인 에버라인도 지금은 이용률이 나쁘지 않지만 개통 초기에는 에버랜드까지 신선한 공기를 나르는 공기 수송철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수요 조사로 역들이 하나같이 수요를 비껴나갔으며 노선 자체도 버스가 모두 커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용률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노선을 건설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어마어마했고 건설 과정에서 나온 각종 비리 때문에 용인의 재정이 한때 바닥으로 만들게 한 용인의 애물단지였다고 하네요. 여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수려선이 용인을 지나갔으며 미래에는 GTS A 노선이 용인의 역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용인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4.8%, 공업, 제조업이 16%, 서비스업이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인은 과거에는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을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높았지만 현재는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 처인 외곽 쪽에만 있고 반대로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이 용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현재 용인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본사와 삼성전자 기흥 공장이 바로 용인에 있어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용인의 대표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여기에 볼펜으로 유명한 모나미 본사가 바로 용인에 있어 제조업이 도시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 상업과 전문 서비스업이 높은 건 물론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바로 용인에 있고 도로교통이 매우 좋아 각종 물류센터가 용인에 대거 몰려 있으며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국내에서 탑급으로 유명한 관광시설이 많아 관광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용인은 굵직굵직한 산업 덕분에 경기도에서 재정 자립도가 세 번째로 높은 도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용인은 전국에서 난개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만큼 난개발이 심한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사거 용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아파트와 골프장, 주택단지 건설로 한눈에 봐도 경관 훼손이 심할 정도로 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위성으로 보면 에이 난개발은 무슨 그냥 평범한 도시잖아요 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가보면 아파트를 산 위에 지은 건 물론이고 산 기슭과 골짜기를 타면서 아파트를 지었으며 도로와 편의시설 확충 없이 땅이라고 보이기만 하면 바로 아파트를 말 그대로 쑤셔 넣어 놓아서 도시 전체가 난개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난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며 용인시 내부에서 난개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지, 기흥 쪽에만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용인의 전체 인구 약 77%가 이곳에 몰려있을 정도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수지, 기흥과 처인 간의 지역 격차가 심한 편이며 애초에 베드타운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생활권이 따로 놀고 있어 용인에 산다고 하지 않고 수지에 산다, 기흥에 산다, 더 나아가 죽전에 산다, 구성에 산다, 동백에 산다 등 처인 쪽을 제외하면 용인에 대한 지역 정체성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대신 문화관광지는 다른 수도권 도시들보다 좋은 편에 속합니다. 용인에는 지방학생들이 수학여행 단골로 오는 에버랜드와 여름철 핫플레이스인 캐리비안 베이, SNS에 자주 오르는 민속마을인 한국민속촌 등이 바로 용인에 있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자주 방문해서 용인은 관광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이야기인데 용인 사람들은 에버랜드나 한국민속촌에 자주 가나요? 궁금.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용인의 도시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용인은 도시구조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지역인 수지, 기흥, 처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는 용인 서북부에 있으며 1990년대부터 수원과 성남이 팽창하면서 덩달아 개발된 베드타운입니다. 본래는 작은 읍면지역이었지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아파트와 주택단지들이 우후죽순 지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토지 정리 없이 그냥 막 아파트들을 지어버려 결국 심각한 난개발로 인해 수지에 가보면 불규칙적이고 좁은 도로가 많고 주변에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여기에 수지는 용인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곳인데 근처에 수원, 성남과 거의 붙어있고 용인 원도심과 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인의 영향력이 적어졌다고 하네요. 추가로 수원과 함께 조성된 광교 신도시가 바로 이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기흥구는 용인 서부에 있으며 1970, 80년 당시 편리한 도로교통으로 조금씩 성장하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기흥도 수지처럼 난개발이 심한 편이지만 수지보다는 나은 편이고 몇몇 지역은 신도시처럼 도시계획을 잘 해놓은 지역도 곳곳에 보이기도 하죠. 기흥도 수지와 마찬가지로 용인의 영향력이 적은데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수원이 붙어있고 도심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처인구는 용인의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용인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어 용인하면 바로 이 지역을 부른다고 하네요. 처인은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수지와 기흥에 비해 개발이 더뎠기 때문에 시내가 좁고 시내를 벗어나면 산과 들판이 이어지는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읍면지역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지어질 정도로 개발이 활발해졌으며 땅이 매우 넓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관광지 대다수가 바로 처인에 있다는 사실도 있네요. 용인은 큰 상권보다는 자잘자잘한 상권이 많이 있는 도시인데 대표적으로 수지 1, 2지구에 있는 수지구청 앞, 이마트 신세계백화점과 고정동 카페거리가 있는 죽전역 주변 상권, 동백지구에 있는 동백지구 상권,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용인 원도심에 있는 김양장동 상권이 용인의 대표 상권이며 도시 곳곳에 상가들이 있을 정도로 용인은 자잘자잘한 상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이, 아울렛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AKN이 있고 대형마트 10개와 영화관 8개가 있으며 특히 이마트는 무려 7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다고 하네요. 용인의 교육기관은 먼저 초등학교가 105개, 중학교가 50개, 고등학교가 31개가 있으며 전국 최상위 고등학교 중 하나인 용인외고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수지와 기흥에만 학교가 많이 몰려있고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신설되는 학교가 많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단국대 죽전캠퍼스,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 총 11개의 대학교가 있어 수도권에서 대학교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군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55사단이 있는 도시인데 특히 55사단은 에버랜드 방위사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에버랜드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네요. 용인은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도시인데 단국대, 명지대, 용인대에서 매년 다양한 종목들의 선수들을 배출하며 특히 국가대표 선수도 이곳에서 많이 배출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포츠팀은 여자 농구팀인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하나만 있어 대도시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불모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용인은 대학병원인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경기 국악원이 있고 전국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시이며 유명한 순대인 백암 순대가 바로 이 지역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네요. 지금의 용인의 인구는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작은 소도시에 불과한 지역이었습니다. 용인은 아주 옛날 자리모로국과 모수국 사이에 있었던 지역으로 백제가 이 지역에 묘로현이라는 도시를 세웠다가 고구려가 점령하면서 묘로현을 구성현으로, 이후 신라가 통일을 하고 경도광이 구성현을 거서현으로 바꾸었으며 용인 중부지역의 처인부곡을, 동부지역의 양양부곡이라는 마을을 추가로 세우게 됩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거서현이 용구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각 지역이 규모가 상당히 작아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수원이나 광주에 소속된 고을이었으며 조선시대로 넘어가서야 양양부곡이 양지현으로 승격되고 용구현과 처인현을 용인현으로 통합하여 비로소 용인이라는 지명과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시대 내내 용인은 용인현과 양지현 두 개의 행정구역 체제로 쭉 이어나가다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면서 모두 군으로 승격되었고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용인군, 양지군 전역과 죽산군 일부를 합쳐 용인군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과거 구성면에 있었던 용인군청을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되어 이때부터 용인이라고 하면 바로 처인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하네요. 비록 용인은 통합했지만 다른 도시들보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서 한동안 시골 촌동네 수준으로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1970년 당시 용인의 전체 인구가 무려 10만 명도 안 되었고 교통도 불편하여 시민 대부분이 농업으로 먹고 살았던 도시였지만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수도권 팽창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어 1979년 용인면이 용인읍으로, 1985년 기흥면이 기흥읍으로, 1996년 수지면이 수지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당시 인구가 무려 27만 명이 넘어 용인군 전체가 용인시로 승격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폭풍 성장을 하여 2002년 용인시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 2005년에 구제도를 시행하여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를 설치하게 되었고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에도 꾸준히 개발하여 같은 해 포곡면이 포곡읍으로 승격, 2017년 모현면과 이동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용인시 전체 인구도 이때 100만 명을 달성하여 대도시가 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도시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인은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가 많은 곳으로 고려시대에는 여몽항쟁 당시 처인성 전투가 치러졌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에서 크게 패배한 용인전투가 치러졌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터키군이 중공군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금양장리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흑역사도 많이 남긴 도시로 모두 용인이 급성장하면서 생겨난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 전체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호화시청과 구청 건설, 용인 에버라인의 삽질로 시 재정을 파탄낸 적도 있었으며 용인시장 일대부터 지금까지 비리에 한 번이라도 얽혔기 때문에 용인의 이미지를 한동안 추락시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도시답게 용인은 현재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110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답게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으며 아직도 개발할 땅들이 많아 용인의 미래는 계속 밝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용인의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도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이 있는 수도권 주요 관광도시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 용인, 여러분은 용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